오늘 처음 오신 분 황당하시죠? 분위기. 혼자 함성을 안 지르시던데. 네, 농담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오전에 9시에 K대학교에 가서, 대학교가 아니고 K대학교 교수님만 40분 모시고 제가 강의를 하고 왔거든요. 인문학 강의를 하고 왔어요. 근데 그 교수님들이 인문대 교수님들이셨어요. 40명 다. 제가 강의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이 얼굴이 한때는 컴플렉스였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들이 어머 저 얼굴이 왜? 이런 반응을 보이셨어요. 진짜요? 네, 못 알아들으시는 관계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97번째 향기 노트입니다. 이제 3번만 더 하면 200회 향기 노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달 내로, 아니, 다음 달 초가 이제 200회가 되겠네요. 3월 첫째 주가 200회가 되겠네요. 자, 오늘 제목은 공감을 얻고 싶다면 먼저 상대방의 내모를 공유하라입니다. 여러분, 관심은 아니고요. 내모 안에 뭐가 들어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 아시죠? 네. 자칭 C8이라고 합니다. C8이. 욕 같죠? 일부러 이렇게 이름을 지어요, 이분이. 시를 파는 사람이라고 C8이라고 하는데, SNS 시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신 분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그 시를 쓰는데 SNS의 상황에 맞게만 딱 쓰시는 거예요. 그 SNS에 보면 우리가 페이스북을 예를 들면 시가 이렇게 딱 올라오면 더보기 버튼이 있죠. 그 몇 줄 넘어가면 더보기 버튼이 나옵니까? 5줄 넘어가면 더보기 버튼이 나와요. 그래서 이분은 4줄 이상의 시를 안 써요. 모든 시가 4줄 미만이에요. 이유가 뭐냐? 더보기 버튼을 누르지 않게 하려고. 독자가. 그러니까 모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4줄 안에 다 끝내버려요. 대단하죠? 그래서 SNS 시인이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하상욱 씨라고. 이분이 이제 2015년도에 출판한 시집 이름이 시밤입니다. 이것도 욕같죠? 근데 이 시밤은 시 읽는 밤이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시밤이라는 책을 출판하셨고, 2013년도에는 서울시 원투를 출판하셨어요. 서울시, 이 시가 시자예요. 서울 사람들의 어떤 애환 이런 것들을 시로 표현했다 이런 의미죠. 어쨌든 시밤이라는 책을 출판하셨는데 이 책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이런 화면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작가 소개. 그렇습니다. 작가 소개. 참 개성이 대단하시죠. 아이디어 대단하시고. 네. 잠깐 조용히 해보세요. 작가 소개 다음 페이지에 이런 화면이 나오더라고요. 이건 뭘까요? 말 들어가는 말. 이게 작가의 말이에요. 작가의 말. 작가의 말. 그 다음 페이지에 이런 화면이 나오더라고요. 목차. 네, 목차입니다, 목차. 지금 보면 목을 차이는 사람이 하상욱 씨 본인이죠. 네, 목차라는 뜻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참 개성적으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걸 이렇게 참 표현을 잘 해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본문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시가 나오는데 제가 4줄짜리 시 2편, 3줄짜리 시 1편, 2줄짜리 시 1편, 1줄짜리 시 1편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끝이 어딜까? 너의 잠재력. 하상욱의 단편 시집 네모 중에서 뭘까요? 제목이? 다 쓴 치약입니다. 치약 다 쓴 것 같은데 짜면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볼펜으로 말면 또 나오고 계속 나오죠. 다 쓴 치약입니다. 두 번째 시는 고민하게 돼 우리 둘 사이. 하상욱의 단편 시집 네모 중에서 뭘까요? 아닙니다. 축의금입니다. 축의금 할 일이 생기면 이거 3만 원 해야 되나 5만 원 해야 되나 10만 원 해야 되나 고민하잖아요. 우리 사이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2만 원 차이 때문에. 이 현실이죠. 축의금. 기가 막히죠. 자, 이제 세 줄짜리 시입니다. 바빴다는 건 이유였을까 핑계였을까? 전세영 선생님이 바쁘다는 이유로 거의 1년 만에 나타나셨는데 바빴다는 건 이유였을까 핑계였을까? 하상욱의 단편 시집 뭘까요? 헬스장 중에서 끌어놓고 안 가는 거죠. 바쁘다는 이유로. 그러나 핑계였을 가능성이 많다. 자, 두 줄짜리 시입니다. 늘 고마운 당신인데 바보처럼 짜증내요. 알람. 맞습니다. 알람. 아침마다 날 깨워주는데 막 짜증내죠. 더 짜증나면 막 부수기도 하고 던지기도 하고 알람을 두고 한 말이에요. 이제 1줄짜리 시입니다. 어디 갔어? 하상욱의 단편 시집
차키. 아닙니다. 리모컨? 아닙니다. 휴대폰. 휴대폰 아닙니다. 월급입니다. 저는 이게 제일 와닿더라고. 어디 갔어? 월급. 들어온다. 그냥 뭐 보통 사람 뭐라고 표현해요? 스쳐 지나간다고 그럽니까? 통장을 그냥 찍고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이제 시를 씁니다. SNS에다가. 이게 이제 인기가 막 높아져 10만 다운로드 뭐 20만 다운로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책으로까지 출판이 됐던 거예요. 근데 서울시 원투는 무료로 출판을 했었어요. 출판 자체도. 그리고 지금 시밤은 이제 돈 받고 출판을 하게 된 건데, 이 시를 읽어보시니까 어떻게 쉽게 공감이 되셨습니까? 네 줄, 세 줄, 두 줄, 한 줄이었지만, 여러분 길게 말하지 않았지만 정말 공감이 잘 되죠. 그것도 쉽게, 아주 쉽게. 왜 그랬을까요? 제목들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다선치약, 두 번째 축의금, 세 번째 헬스장, 네 번째 알람, 다섯 번째 뭐였어요? 월급.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 제목이었는데 아주 쉽게 공감이 되죠. 왜? 그런 경험이 있어. 그렇습니다. 이 다섯 가지 제목에 우리 모두는, 여기 있는 모두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네 줄 쓰고 두 줄 쓰고 심지어는 한 줄로 쓰지만 우리가 그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선치약을 짜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선치약을 짜본 경험이 없는 사람한테는 공감이 전혀 안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런 반응을 보일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목 공감을 얻고 싶다면 먼저 상대방의 그렇습니다. 경험을 공유해야 됩니다. 그럼 상대방의 경험을 내가 공유해낼 수 있으면 그 사람에게 쉽게 공감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 하상욱 시인처럼. 우리는 공감을 얻고 싶어 하긴 하는데, 아니면 내가 공감을 받고 싶어 하긴 하는데 이 방법을 잘 모르죠. 그러니까 경험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내가 공유해낼 수 있으면 아주 쉽게 공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강연 하실 때도 똑같습니다. 제가 강사 양성을 하니까 강의 같은 거 하실 때도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 사례로 청중의 경험을 끌어내면 아주 쉽게 청중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걸 제가 전문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청중의 경험을 활용하라 또는 유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어쨌든 경험을 공유하면 공감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상욱 시인이 이런 질문을 받죠. 왜 그렇게 시를 짧게 쓰십니까? 라고 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유, 더보기 안 누르게 하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유가 뭐냐? 이거랍니다. 제가 길게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읽는 분들의 인생에 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분의 시를, 네 줄짜리 시를 읽고 2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더 많은 경험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길게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저는 이 한 문장 때문에 이 학년 노트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 한 문장을 어떻게 학년 노트로 표현을 할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학년 노트를 만들게 됐습니다. 강의를 길게 할 필요가 있을까? 듣는 분들이 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길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2시간 특강 요청받아 10분만 하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어쩔 수 없이 2시간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2시간을 얼마나 내가 핵심만 추려서 와닿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말은 길게 하는 것보다 짧게 하는 것이 훨씬 힘들고 글도 길게 쓰는 것보다 짧게 쓰는 게 훨씬 힘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하죠. 짧게 말하는 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길게 말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말을 조금만 바꿔보면, 이야기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꿔보면 경험이 됩니다. 읽는 분들의 인생에 더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길게 쓸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어디 갔어라는 시 있죠. 마지막에 제목이 뭐였습니까? 월급. 어디 갔어 월급. 보면 모든 시에 붙어있는 단어가 중에서입니다. 그리고 앞에 하상욱 단편 시집 제목 중에서 이런 식으로 쓰죠. 그래서 이런 질문도 많이 받는다고 해요. 아니 작가님, 그러면 월급이라는 단편 시집은 어디 가서 할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을 받는다고 해요. 왜냐면 단편 시집 월급 중에서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근데 단편 시집 월급이라는 시집은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중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좀 전에 앞에 했던 말하고 일맥상통하죠. 길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 청중이, 읽는 사람이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중에서라는 말의 의미는 독자의 경험 중에서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월급이라는 단어에 독자들의 경험은 무수히 많잖아요.
그 경험 중에서 하나 내가 뽑아온 게 어디 갔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단편 시집이라는 건 독자의 경험을 의미하는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길게 말하지 않고 단 4글자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흉내내 봤습니다. 하상욱 시인처럼. 이건 제 이름이 있죠. 어렵게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내 삶이었네. 김병철 단편 시집 네모 중에서 뭘까요? 향기노트 아닙니다. 향기노트가 삶이세요? 오. 제가 넣은 내용은 인문학입니다. 인문학. 어렵게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내 삶이었네. 그 내 삶이 인문학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상욱 시인의 말처럼 그렇게 와닿지 않으시죠? 그만큼 안 와닿잖아 솔직히. 근데 제가 설명을 잠깐 해드려 볼게요. 지난주에 제가 196회 향기노트를 할 때 제목이 뭐였습니까? 혹시 기억하시는 분? 그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진짜 알고 있음을 증명하는 방법은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사례로 왕 이름을 들었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로마의 16대 황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16대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썼는 책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네, 명상록에 있는 좋은 문구들을 제가 들려드리면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어요. 우리는 수많은 명언을 듣고 수많은 좋은 말을 알고 수많은 좋은 글귀를 알아요. 그리고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내가 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그것은 실제로 아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진짜 안다는 걸 보여준다는 것은 내가 내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내가 아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런 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진짜 알고 있음에 해당하는 이 알고 있음을 인문학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내가 인문학적 지식이 많다는 것은 책을 읽어서 많고 머리에 기억하는 것이 많고 그래서 많이 아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인문학을 많이 안다는 것은 내 삶이 인문학이어야만 그것이 진짜 아는 인문학이다 라는 뜻으로 강의를 했었습니다. 들으신 분들 계시죠?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공감이 되시죠? 다시 한번 보실까요? 어렵게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내 삶이었네. 김병철 단편 시집 뭐가 들어갈까요? 인문학. 이제 좀 와닿죠? 무슨 차이가 있었습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리니까 여러분이 경험을 하시게 됐고 경험하고 나서 제가 인문학이라고 넣으니까 이제 와닿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공감을 얻으려면 경험을 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경험을 공유해야 내가 공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강사는 3가지 레벨이 있다고 생각해요. 수업 시간에 가끔 말씀드리는데 상중하로 나누자면 하수는 어떤 강사다? 여러분 그 전에 제가 강연과 강의의 차이는 여러 번 말씀드렸죠? 강연과 강의의 차이가 뭐예요? 그렇죠. 강의는 지식을 전달하는 거고 강연은 지혜를 전달하는 거다. 그래서 강의는 머리에다가 뭘 넣어주는 거고 강연은 가슴에다가 뭘 넣어주는 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강연의 한 차원 높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수업은 우리가 강의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수업. 그래서 수업을 강연으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거죠. 학교 수업을 강연으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식을 넣어주는 일은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혜를 넣어주는 일은 검색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사의 3가지 레벨을 구분을 하는데 제 식으로 하수는 뭡니까? 자기 하고 싶은 강연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수.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강사. 중수는 뭐예요? 그래, 청중이 듣고 싶은 강연을 하는 강사, 중수예요. 상수는 천공이 하고 싶은 강연을 하는 사람이에요.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그래서 제가 이런 어록을 만들었죠. 명강사란 청중이 하고 싶은 말을 대신 하는 사람이다. 이게 제 어록 중에 하나인데, 이 어록을 조금 풀어봤어요. 오늘 컨셉에 맞게. 명강사란 청중의 경험을 온전히 공감하는 사람이다. 청중의 경험을 공감할 수 있어야만 청중의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명강사란 청중의 경험을 온전히 공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공감을 주어로 넣으면 또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공감이란 상대방의 경험을 온전히 공유하는 것이다. 결국 상대방의 경험을 온전히 공유할 수 있어야 상대방이 하고 싶은 말을 내가 할 수 있는 강사가 되든 사장이 되든 직원이 되든 친구가 되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공감을 얻거나 공감을 주고 싶으시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온전히 공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97번째 향연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